점 빼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은 점의 재발과는 달리 점과 함께 손상을 받은 정상 피부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생기는 색소입니다. 즉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경우에 처음에는 살이 벗겨지고 막 피가 나다가 빨개지는 과정 이후에 한 몇 주 지나서 색소 침착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.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신 편에서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던 편인 점 빼는 관리법 영상들에 대한 질문입니다.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을 마취를 하고 깎아서 뺀 치료를 한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레이저로 막 표면을 매끈하게 막 제거가 되어도 사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 원짜리 레이저로 깎은 것보다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. 이번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점 빼는 관리법 영상을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. 자, 보지 않고 질문과 대답만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. 켈로이드 피부는 어떻게 하나요? 점 빼고 튀어나와요. 켈로이드 피부라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본인이 정말 켈로이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상처가 튀어나와 있으면 다 켈로이드 체질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유성 흉터와의 감별이 필요합니다. 일단 켈로이드의 피부의 경우에는 상처가 난 부분, 예를 들어서 점을 뺐으면 점을 뺀 부분, 수술 흉터면 그 부위를 벗어나서 생기는 경우입니다. 비유성 흉터의 경우에는 그 상처나 수술 부위에 국한이 돼서 생기고 켈로이드 흉터에 비해서 예후가 좋습니다. 켈로이드의 경우에는 유전성을 보이므로 자극이 주어진 부위가 켈로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극을 최소한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으로 꼭 제거가 필요한 부위가 아니라면 권하지는 않고, 미용적으로 제거를 원하는 경우에는 깎아서 제거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멜라닌에만 흡수될 수 있는 파장을 가진 레이저 방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제거를 합니다. 그리고 추후에 켈로이드로 가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예방적으로 콜라겐의 과생성 과정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주사를 넣어줍니다. 자, 하지만 사실 켈로이드보다는 대부분 비유성 흉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피부과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중요하고, 몸에 생겨 있는 것이 비유성 흉터라면 점 제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자, 켈로이드 피부가 아닌데 원장님 제가 상처가 생긴 부위에는 꼭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비유성 흉터는 장력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. 그래서 관절 부위에도 잘 생기고 입 주변이나 턱, 그리고 앞가슴에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장력이 많이 걸리는, 움직임이 많이 생기는 부위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점 제거 후에 콜라겐 과생성 과정을 억제해 줄 수 있는 주사를 넣어주기도 합니다. 결론은 비유성 흉터의 경우에는 점 제거가 상관없지만 장력이 많이 걸리므로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주의해야 한다. 자, 두 번째 질문은 레이저로 깎고 나서 불그스름해요. 약국에서 파는 도미나 크림 발라도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도미나 크림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물질로 미백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멜라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인 타이로이네이즈의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냅니다. 하지만 대표적인 부작용인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이저로 깎고 나서 불그스름하다는 것은 아직 피부의 표면이 아물지 않은 상태이므로 오히려 이럴 때는 도미나 크림을 바르는 경우에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디오덤을 갈아낼 때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물로 닦아내도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우리가 생각하는 수돗물, 즉 탭 워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염된 것이 아닙니다. 자, 피부과 교과서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상처, 클린 운드의 경우에는 수돗물, 즉 탭 워터로 닦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.
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작은 점을 빼는 행위는 깨끗한 상처에 해당되므로 디오덤을 갈 때 안에 진물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 물로 가볍게 닦아내도 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빡빡 물로만 마찰을 주고 오히려 닦아내면 오히려 상처 회복에 방해가 되겠죠. 자, 네 번째 질문입니다. 점 뺀 다음에 소독제로 닦아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점을 뺀 자리에 재생 테이프를 갈 때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. 자, 깊은 상처나 오염된 상처의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 약으로 알고 있는 베타딘 같은 소독제를 써서 균을 죽이는 목적으로 소독하지만 점 뺀 것과 같은 깨끗한 상처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오히려 점을 빼고 난 이후에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나오는 삼출물 같은 경우에는 재생인자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독제로 막 닦아낼 필요가 없습니다.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. 점 빼고 한 달 지나서 재생연고도 디오덤도 안 붙이는데요. 한 3주 됐어요. 근데 얼굴에 점 뺀 부분이 빨갛고 또 약간 황갈색이 생겼어요. 정상인가요? 자,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점을 뺀 다음에 얼마 뒤에 다시 점이 보이네?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자,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의 경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눈에 점으로 보인다는 것은 점세포, 즉 멜라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눈에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. 자, 이때 점세포들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특정 커트라인 개수 이상일 때 눈에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예를 들어서 점세포가 50개가 되어야 눈에 점으로 보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자, 점세포가 10,000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레이저로 깎아서 제거를 하다가 눈에 보이는 커트라인인 50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점세포가 20개가 되면 의사의 입장에서는 점 제거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에 점세포가 있을까봐 깊게 막 계속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? 주변에 정상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되면서 멜라닌, 색소를 또 끌고 들어오는 염증 후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멈춰야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자외선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노출을 피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20개의 점세포가 증식을 해서 다시 눈에 보일 정도의 개수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는 재발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경우입니다. 점세포가 충분히 제거가 되어도 점과 함께 정상 피부의 손상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회복하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는데 마치 점이 덜 빠진 것처럼 아니면 점이 재발한 것처럼 색소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피부 타입 자체가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분들의 경우, 또한 점 뺀 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, 아니면 관절이나 움직임이 많은 부위, 입가 쪽 같은 부위들처럼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부위들을 제거하는 경우에 점세포가 충분히 제거가 되어도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다시 재발하거나 덜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가끔 환자분들 중에 병원에서 점을 뺐는데 이 부위가 얼마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. 이것만 좀 덜 깎으신 거 아니에요?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물론 의사도 사람인지라 여러 군데 점을 뺄 때 눈에 점이 보이는 상태에서 중단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요즘에 레이저의 퀄리티와 또 웬만큼 피부과 보시는 의사 선생님이 눈에 보이는 점도 덩그러니 남겨두는 경우들은 사실 좀 드뭅니다.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 이하 값으로 떨어진 점세포들이 다시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장 흔하게 점을 빼고 재발했다고 느끼는 경우입니다. 질문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3주 정도 지났고 아직 붉고 황갈색이므로 기간으로 봤을 때는 상처가 아직 남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앞에서 설명한 두 번째 경우인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과정일 수도 있으므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하루에 두세 번 정도 도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. 점 빼고 색소 침착이 남으면 다시 그 자리에 레이저로 지우고 관리하면 색소 침착이 사라지나요? 점 빼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것은 점의 재발과는 달리 점과 함께 손상을 받은 정상 피부들이 아무는 과정에서 생기는 색소입니다.
즉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경우에 처음에는 살이 벗겨지고 막 피가 나다가 빨개지는 과정 이후에 한 몇 주 지나서 색소 침착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즉 점세포가 표면에서부터 안쪽까지 이제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또 깎아서 제거하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므로 깎아서 제거하기보다는 레이저 토닝이라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, 첫 번째는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게 낮은 출력으로, 두 번째는 깊이 들어가는 파장대로, 세 번째는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인데, 정확하게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비교적 어려움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인트라더말 내부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이 점은 튀어나온 만큼 깊이 점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. 이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,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피층 내에 점세포가 존재해서 한 번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. 즉 말 그대로 진피층 깊이 남아있는 점세포가 다시 증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하지만 환자분들이 한 번에 뿌리를 뽑아달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닌데, 점세포가 깊게 있는 경우 무조건 점을 한 번에 너무 깊게 깎으면 함몰 흉터나 비유성 흉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의 경우에는 점세포가 깊이 있어서 깊게 깎고 들어갈 때 입 주변이나 움직임이 많은 부위의 경우에는 비유성 흉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즉 점세포가 아니라 콜라겐의 과비유가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첫 번째의 경우에는 즉 점세포가 다시 증식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거가 들어가도 좋습니다. 자, 두 번째의 경우에는 즉 비유성 흉터가 생기는 경우에는 다시 깎아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또 비유성 흉터가 될 수 있으므로 콜라겐의 과형성을 막아주는 주사요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이것은 정확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담당 피부과 선생님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직접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. 자, 8번째 질문입니다. 점 빼고 난 자리에 피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일단 피가 나는 경우에는 진피층 부분이 외부로 오픈이 되어 있으므로 듀오덤 같은 밀폐시킬 수 있는 드레싱 젤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9번째 질문입니다. 반영구 시술로 미인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피부과에서 제거가 되나요? 제거를 한다면 100% 완전 제거가 가능한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병원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미인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타투이므로 점을 굳이 깎아서 제거해서 정상 피부에 손상을 많이 줄 필요가 없이 문신 제거하듯이 문신 입자를 터트리는 피코레이저를 사용하면 손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. 자, 10번째 질문입니다. 자, 남자들은 점이나 평평사마귀 같은 것을 제거한 다음에 언제부터 면도가 가능한가요? 남자라서 이것이 가장 궁금해요.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남자분들 중에 턱수염이 넓게 있는 분들 중에서 점 제거 위치가 겹치는 경우 계속 면도를 하면서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점 제거 후에 디오덤을 붙인 다음에 면도는 그 부위를 피해서 하고 그 근처의 턱수염을 쪽가위로 잘라내기를 권장드립니다. 자, 며칠부터 면도가 가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점의 깊이나 레이저로 정상 피부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해졌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, 턱 주변은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움직임이 많고 장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이므로 다른 쪽 점 제거 부위보다 조금 더 주의를 해주고 충분히 점 제거한 위치에 살이 아무는 과정이 필요하고, 또 면도 자극으로 2차적 손상이 안 가해지도록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점 뺀 후 어떻게 해야 돼요? 라는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점 제거는 사후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들여 고생한 것을 잘못된 관리 방법으로 흉내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제 피부심 채널의 각각의 영상에서 궁금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. 지금까지 연세더세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